네, 시작합니다. 자, 인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뭐, 천간에 5극 6합 7중 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곧 뛰어오셨으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번 안 들어보시면 또 아셔. 예. 그 다음에, 천간에 그 5극 6합 7충이 끝이니까. 그래, 보면, 극과 충이 있니, 없니, 이런 학설들은 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전달해드리는 그 유튜브, 그죠? 우리 단톡에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하시고, 또 조금 덜 이해되면 또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 그죠? 예, 우리 단체톡에 질문 올려도 됩니다. 그럼 올리고, 제가 그때 대답은 못 해드려도, 또 우리 단생님 또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올려도 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돼도 됩니다. 제가 좀 늦게 보면 이제 보는 대로 이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이제 이래 하면 되니까요. 활용해 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지지에, 천지의 기운 중에 지지에, 그 책에는 우리가 몇 쪽에 가면, 57쪽입니다. 57쪽에. 근데 지금 핵심적인 내용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 건너뛰어서, 그죠?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니까. 그 중간중간은, 읽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읽어보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서,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것만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립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진도가 좀 나가는데. 자, 지지의 합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은 뭐냐? 그럼 충은 뭐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아마 지지의 합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합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한자를 그냥 합할 합자잖아요. 합하다는 거죠. 그죠? 화합하다. 회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회. 모일 회자를 쓰고 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형충회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합. 지지의 합. 이렇게 충. 합은 이제 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합하다. 충은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떨어진다. 충격.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지의 합은 천간의 것은 5극 6합 7중 10개가 그 끝이라.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하고 변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이제 이게 그게 끝인데 지지의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 삶이. 어쨌든 간에요. 삶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만큼 우리 지지 속에는 합형, 충, 파해 여러 가지 300여 개가 넘는 신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의 이제 무속인들은 그런 300여 개가 넘는 그런 신사를 가지고 신사를 몇 개를 딱 내가 적용을 해서 임팩트 있게 딱 오는 손님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걸려들거든. 그러면 구출을 해야 되고 삼거리가 막걸리 부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 종이에 이 부적도 써야 되고 이래 하게끔 그 사람들은 영업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학문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많은 신살들을 다 말씀을 안 드리고 학문적으로 체계가 있는 것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복잡다단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이제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또 얻어야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지지의 지지의 합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세 가지. 지지의 합은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천지의 기운은 천은 뭐라 했습니까? 생각을 일어나게 하고 마음을 일어나게 동하게 하는 거다 했고 우리 지지의 기운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지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려 하면 현실적인 사건 사고를 보려면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지지하고 천간하고 무관한 건 아니죠. 무관한 건 관계가 반드시 있는데 지금은 대목이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 요 대목을 배우는 거고 그것들이 나중에 연관성이 있는 걸 또 이제 이 뒤에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이 첫 번째로 합의 것은 같은 방향을 보는 이 방위합이라고 합니다. 방합. 요거는 방위합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삼합이라는 것이 삼합. 방합은 이 같은 방향을 보는 이 방위합을 뜻하고, 삼합은 이 쇠살터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쇠살터울. 옛날에 띠로만 볼 때, 그때는 이제 이 당사주라 해서 당나라에 때 주의 소리였던 그런 이 사주를 보는 그런 명리에서는 당사주라 해서 당사주는 띠를 기준으로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내 띠는 이제 생년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4살, 몇 살 이랬는데 그걸 이제 삼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의 육합은 6개 합이라고 육합이라고 한다. 이래 보셔도 되고, 6번째 합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지금 해야 될 대목은 방합과 삼합과 육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 기운 에너지도 육합보다는 삼합이 더 강하고, 삼합보다는 방합이 더 합이 강력하다는 기운이.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방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합은 같은 방향을 보는 방위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이제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목의 나라가 있고, 오행 쪽으로는 화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 나라가 있죠. 수의 방향이 있죠. 나라가 아니라 방향. 지지는 사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래서 변생님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이건 이제 4개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은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을 보는 방향. 여기는 화는 남쪽이라 했으니까 남쪽을 보는 방향. 여기 이제 서쪽을 보는 방향이죠. 금은. 여기 이제 북쪽을 보는 방향이고. 북쪽이고. 그러면 지지의 12글자들이 딱 나눠져요. 동쪽을 보는 거는 인묘진. 요 3개 글자는 전부 동쪽을 나란히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들은. 동쪽을 같이 나란히 보고. 그래서 요 3개의 글자가 같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이 한 방향을 같이 보니까. 그죠? 한 방향을 같이 인묘지는 목의 방향을 같이 보니까 합이다. 방합이다. 그래, 합은 뭐라 해서 지난 시간 할 때 합은 또 다른 하나의 오행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들은 어느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목의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그래서 인묘지는 동방을 바라보는 목국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합인데 인묘진 합 목국을 형성한다. 국. 하나의 국을, 나라. 이걸 형성한다. 인묘진 3글자가 모이면은 강력한 목의 에너지가, 목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예요. 목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화의 여름은 남쪽으로는 사오미라는 글자가 있죠. 요 약의 3개 사오미는 바라보는 방향이 화죠. 남쪽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사오미는 화국을 형성하는 방위합이다. 방합이다. 그래서 사오미 3글자가 같이 있으면 강력한 화의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영향을 발휘한다. 화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해진다. 에너지가. 그 다음에 지지에는 가을에 속하는 서쪽은 신유술 요 3글자가 같이 사주 속에 나란히 쫙 있으면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죠? 그래서 요 3글자를 수국은
북방을 봐는 수국은 해자축이죠. 이 위치는 이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 정해지지 않는 게 변화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제가 요 네모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항상 딱 이죽청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 보실 때 이제 왼쪽이죠. 왼쪽부터 이제 시작하는 구간, 그죠? 이는 목이라 있고. 그럼 이제 임묘진 글자가 세 개가 딱 있다. 그러면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했잖아요. 그럼 목의 에너지는 출발하고 시작하는 걸 했잖아요. 항상 내가 이거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해를 잘 하시라고 내가 그래 항상 이거 먼저 시작하는 게라. 그럼 시작하는, 이 사람은 뭘 해놔놓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구나. 뭔가를 저지를 해도 일을 하고 시작하겠구나. 이런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얘기죠. 목이라는 거죠. 그럼 화는 어떨까요? 화는 펄펄 날아가는 기운이잖아요. 가볍게 막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미 나온 걸 더 확산하고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오미 글자가 사주 속에 쫙 있더라.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요. 어떻게 대단할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튀어나가려고. 완전히 막 날아다니려고 한다. 성격은 또 어떨까요? 굉장히 급하다는 거겠죠. 이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금이 강하면 가을이다, 가을. 요 세 개 방위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가을의 기운이 아주 강하겠구나, 이거잖아요. 가을은 숙살지기라기도 하기도 하고, 성향은 어떻습니까? 음의 성향으로서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기도 하고, 참 분별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가을이니까 내가 있잖아요. 현재 내가 갖고 있잖아, 가을에. 풍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잘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래, 금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탁 끊고 맺고 자르고 이런 걸 잘한다, 이거잖아. 그 이 세 글자가 있는 사람은, 야, 칼 같겠구나. 칼이잖아. 쇠. 그죠? 칼 같겠구나. 이래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좀 아마 빠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 해자축 수는, 제가 항상 수는 이제 요 밑에 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물은 잠깐 다 흘러서 물로 모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수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착 깔아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깔아 놓습니다, 항상. 그죠? 어떤 걸 시작하기 이전에 착 깔아, 시작해서 마무리 짓고 돌아온 것도 수고. 그죠? 이제 이걸 또 다시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도 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지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지혜.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에너지를 많이 그래서 수. 그래, 해자축의 글자가 세 개 딱 있으면 일단은 차갑다, 북쪽이니까. 춥다. 그럼 그 사람이 착 깔아앉아 있겠구나. 그럼 만약에 여자가 수가 이래 쫙 있더라. 그러면 착 깔아앉아 있어. 차분하겠구나. 그죠? 만약에 남자가 이래 있으면 남자가 막 활동적이, 양의 기운으로 막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착 깔아앉아 있으니까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상태, 머리만 쓰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직업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게 글자들의 세 개가 모여서 합이 된다. 그래서 인묘지는 목국을 형성하는 목기를 강하게 해주는 목방의 방합이 되고, 사오미는 화기를 왕성하게 해주는 사오미의 남쪽 방향의 방합이 되고, 그죠? 신유술은 가을, 금의 방향의 방합이 되고, 해자축은 수기에 영향을 주는 그 한 방향, 북방의 방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 여기 이제 생, 왕, 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셨어요? 생지, 요거는 이제 이 생지, 요거는 왕지, 요거는 창고의 개념으로 써서 고지. 이렇게 되거든요. 고지. 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요걸 방합은 세 개가 요렇게 탁 모여야 방합이 됩니다. 방합으로서 목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강해지는데,
그 목의 에너지 중에 가장 강한 글자가 바로 요 글자죠. 요 계절에, 봄이죠. 봄 계절에 또는 목 방향에 가장 강한 기운은 가운데 있는 요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명, 그죠? 토끼, 토끼띠, 토끼를 떠는 요 글자라는 얘기죠. 범이라고 강한 게 아니고 요 글자가 목기로서는 가장 강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여름에도 가운데 있는 글자들이 가을에도 가운데 있는 글자, 겨울에도 가운데 있는 글자. 그 좌오 묘유가 전부 다 왕지라고 한다. 각각의 그 계절에 그 오행의 기운이 가장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지라고 하고 생지는 이제 그 계절에 첫 출발을 하는 생지, 입춘이 있고 여름에는 입하가 있고 이제 그 계절이 들어간다는 거죠. 입추가 있고 가을, 그죠? 겨울 입동이 있는 해. 그래서 각각의 생지, 왕지, 고지, 그래 각 오행에 각 계절의 생지, 왕지, 고지로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 요게 이제 다가 모였을 때 완벽한 방위합이 되고 그다음에 이 두 개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개만 있을 수도 있거든. 완벽하지 않고 인과 묘가 있을 수도 있고 진과 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반만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 반만 이룰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일단은 야 가운데 있는 이 글자가 중심이 됐을 때 각각이 두 글자가 있는 것은 이 반의 합이다. 완벽한 원합이 아니라 2분의 1 반의 합이다라고 해서 반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을 하는 이유는 뭐고 하면 결국은 목의 기운이 이게 하나가 더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오행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묘진이 있는데 야는 우리가 오행적으로 뭐 토로 진은 토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토고 야는 목인데 목곡토 하는데 묘진 두 글자가 내 사주 속에 따라리 딱 붙어 있더라. 그러면은 야를 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을 묘진의 반합에 의해서 목의 기운에 강하게 영향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사오미 이렇게 설명드리면 사오미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오미 세 개가 있으면 화국을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있던 가운데에 왕지가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글자만 있어도 2분의 1 그 반의 기운으로 이제 몰아준다. 우리 몰빵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강해진다. 네? 왕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없을 때 이제 인과 묘, 진과 있으면 자, 요거는 이 계절에 출발하는 거고 요거는 이 계절에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목에서 기운이 강해지지 않는다. 각각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국, 금국, 수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오행의 글자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방향의 오행의 기운에 몰빵해 주더라. 같이 몰아주더라. 그죠? 그런데 거기서 반틈만 왕지가 끼어져 있는 두 개의 글자만 있어도 2분의 1의 힘을 몰아준다고 해서 반납이라고 하더라. 그런 게 있더라. 요게 방합이라고 하더라. 그죠? 요래서 이제 방합은 요걸로 끝. 방합은 요렇다는 거죠. 방합은 요렇게 해서 방합이 형성. 그래, 방합이 어떤 글자가 방합인지, 그러면 방합이 되면 어떠한 건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에너지, 그 방향의 에너지, 오행의 기운이 세지더라. 자, 이러고. 자, 그 다음에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삼합은. 삼합은, 아까 제가 이 뚜껑 다 열어놨네, 이거. 삼합은, 이걸 아까 내가 안 치워도 되는데. 수의 해자축이 있고,
봄에 임묘진이 있고 사오미, 신유술. 자, 삼합은 네살터울이라고 했습니다. 네살터울. 그러면은 자 범띠는 요거는 범이지 않습니까? 인이란 글자는 범이니까 네살터울이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 말띠거든요. 오. 말띠가 또 하나, 둘, 셋, 넷. 술, 요거 개띠. 그래, 범, 말, 개. 삼각이죠. 트라이앵글. 인, 오, 술.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삼합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이 생지하고 왕지 하나하고 고지 하나하고 세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방해합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또 뭐 지장간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더 하시면 이제 요것들도 다 더 이제 이해를 잘 하시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책에 나오시는 거 제가 따로 안 쓰겠습니다. 인, 오, 술 세 글자가 만나면 그러면 합이 됐으니까 그럼 그 또 하나의 오행 쪽으로 또 몰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심이 되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된다?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 그럼 하나는 생지고 왕지고 고지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줘야 되나? 왕지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 결국은 인오 술은 여기 화잖아요. 요게 중심이 돼가지고 전부 오화한테 몰빵해준다. 기운을 밀어준다는 거죠. 오화한테 왕지한테 기운을 몰아준다. 그래 이제 범띠, 말띠, 개띠, 서이 모이면은 말띠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범띠도 말띠한테 이제 개띠도 말띠한테 말띠가 중심이 돼갖고 이제 이 모임이 형성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람띠도 띠가 한 사람 이렇게 띠 모이는. 서 있으면 세 사람의 기운이 여기가 리더자가 돼가 중심이 되고 그래 잘 한다는 기운들이 잘 삼합 세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 잘 지내요 진짜 웃긴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말띠인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수기운이나 그런 게 더 강해하고 착각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기운이 그래야 통해서 이 기운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다 살아나요. 이게 원래 잘 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뭐 이거 물어보주고 이 사람이 억수로 좋아해. 그렇거든요. 이건 또 조절해줘. 완급을 조절해주고. 이 기운이 센 사람은 또 이 기운이 약한 사람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운이 살아나. 그래 잘 맞는 거라. 그래 이제 옛날에는 뭐라 했으면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라고 했잖아. 그만큼 사이가 좋다. 그 다음에 묘와 미와 축이 삼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묘가 왕지인데 그럼 이 묘 속으로 치우친다. 그렇죠. 자, 요게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각각의 생지가 각 계절의 생지가 해도 생지고 그죠? 요 사도 생지고 아까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가 생지라고 안 했습니까? 야들이 생지거든. 그러면 해는 누구랑 하나 둘 셋 넷 묘. 해는 돼지잖아, 그죠? 돼지는 하나 둘 셋 넷 요 토끼잖아. 토끼와 또 누굽니까?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양띠죠. 요렇게 요게 또 이 삼합이 되는 거죠. 그래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4살 앞에 있는 거와 4살 뒤에 있는 거와 삼합이 형성이 되는 거라요. 삼재를 볼 때도 맹력. 네? 삼재 볼 때도 맹력 볼 같은 거예요. 잘 못하는데. 삼재 볼 때. 삼재. 삼재. 예, 삼재도 같이 가. 사로 예. 삼재도 같이 갑니다.
자, 삼재는 또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뱀띠하고는 또 네 개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왕지 하나 끼어야 되니까.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 닭띠잖아. 그죠? 닭띠하고. 그래, 사유가 돼요, 일단. 사유 또 소띠. 소띠하고 또 이렇게 또 삼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 삼합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똘똘 잘 단합이 되면, 근데 삼재 갈 때도 삼합이 같이 가요. 그래, 올해는 이제 해자축의 마지막에 올해는 이제 이 날삼재잖아. 날삼재에 해당되는 건데, 이 날삼재는 어떤 띠들이 같이 야가 삼재하고 묶여 있는 글자, 소띠, 닭띠, 뱀띠가 원래 이제 삼재가 그만두죠. 그죠? 이제 날삼재가 된단 말이야. 삼합이 그래 좋다. 그다음 지는 한번 볼게요. 지는 또 신, 야는 이 원숭이하고 원숭이띠와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쥐띠죠. 쥐띠와 요거는 용띠잖아. 요렇게 삼합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용띠와 쥐띠와 원숭이띠가 삼합이 된다. 그런데 삼합이 되면은 어떤 하나의 왕한 기운한테 몰아준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왕지에 해당되는 기운을 몰아준다 이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반턴에 2분의 1 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합. 그것도 왕지가 포함된 반드시 포함됐을 때 두 개가, 그죠? 이쪽 저쪽으로 있어야 이제 그 기운이 왕해진다. 그 아까 이제 내년에 아까 나온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삼합이 그 뭐고 저 삼재. 이미 이제 올해는 아까 이 소띠하고 소띠하고 닭띠하고 뱀띠가 삼재가 이제 올해 끝납니다. 그죠? 이미 이제 서서히 이제 내년 기운이 서서히 오고 있어요. 벌써 이내.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 어떤 세 개 띠가 삼재가 들어오노 하면, 요게 있는 글자 끝에 있는 글자야. 요거 용띠. 용띠하고 쥐띠하고 삼합이 어느 겁니까? 원숭이띠 삼합이잖아. 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내년부터 하나, 둘, 3년 동안 삼합이 들어온다는 거죠. 삼합이 들어오면서 뭐고 삼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 삼합은 삼재에도 몰려다닌다. 그래요. 그 삼합이 이해되시죠? 삼합. 그럼 삼합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선생님. 네. 삼재가 진, 자, 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자가 왕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신이 가장 안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신이 가장 안 좋다. 네, 원숭이가. 삼재 때. 예, 삼재 때. 내년에 삼재 때 가장 안 좋지.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이거하고는 다른가요? 여기 어쨌든 이 세 개 중에는 자가 왕지라서 지가 그렇죠. 제일 세거든요. 예. 삼재하고는 별개인가요? 삼재하고는 별개고. 삼재는 요 신자진이 삼재가 같이 들어가는데, 네. 일단 저거 서의 모의가 있을 때는 여기 세 개의 글자가 신자진 글자가 세 개 있으면은 이 잘하는 글자의 기준이 돼갖고 전부 힘을 그리 몰아주고. 근데 삼재가 들어가는 삼재는 또 별개로. 삼재는 별개로 원숭이띠도 삼재 들어가고 내년에, 쥐띠도 내년에 삼재 들어가고, 네. 용띠도 내년에 삼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년에 삼재는 원숭이띠가 제일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요 기운은, 신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가면, 내년에 가면 이 기운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도 없어져 버려. 제일 약해. 기운이. 내가 검으로서 힘쓸 수가 없어. 반대의 기운이잖아요. 완전히 반대. 이때는 어느 기운이 가장 강할까요? 요 기운이 가장 강하거든. 요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팍 뚫고 나가는 100m 스타트 막 뛰려고 막 출발했을 때인데, 야는 뭡니까?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분이잖아. 그래, 반대적 기운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기운이 한 개도 없어야 앞으로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100m 잘 뛰는 뭐 이래가지고 탁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뒤로 가려고 하는 이 기운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그런, 이 기운은 여기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운이 여기서는 제일 약하기 때문에
충을 하면 같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용띠가 그거 제일 괜찮은 건가요? 용띠는 용띠는 같은 이제 예. 제일 괜찮아요. 그 용띠는 삼합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용띠는 왜 이제 옛날에는 삼합이 하면 덜삼재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눌러 앉아갖고 날삼재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삼합을 이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띠로만 볼 때 그렇거든요. 지금은 띠로만 보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쉽게 제가 이제 삼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띠로 말씀드렸는데 요 이제 관계가 그렇다고. 요 기운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 좋고. 웬 그거 뭐 들삼재 뭐 날삼재 이거 상관없이 그냥 원숭이 그렇죠. 반대 전염이라. 삼재라서가 아니라 삼재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가면 삼재와 관계없이 신이라는 글자는 요에서는 제일 기운이 약해집니다. 또 반대로 야 글자는 여 가면 어떻게 가요? 또 쥐가 또 맹무추요. 그 사람 인생을 12개로 나눴을 때 4개로 나누면 생, 왕, 사 죽음으로 가고 여기는 죽어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생을 12개로 나눴잖아요. 12개로 나누면 여기서는 목이 기운이 좋을 때고 여기는 화가 좋을 때고 여기는 금이 좋을 때고 왕할 때고 여기는 수가 왕할 때인데 근데 각각이 수기가 발생되는 시기 그 생이잖아 생. 그죠? 수는 아까 자였잖아. 자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나 이거예요. 자가 여기서 신자진이잖아요. 여기서 수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는 뭡니까? 씨앗입니다. 씨앗은 어디 있습니까? 과일 안에 들어있죠. 요거는 뭘까요? 꽃을 피우고 여기서 꽃을 떨어지고 여기서 열매가 맺는 거라.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거라.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으면 그 안에 씨앗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기 열매가 맺어져야 씨앗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는 뭡니까? 새싹이 나는 기운이거든. 그럼 이 기운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없어야지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잖아요. 앞에 열매를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우리 인생에도 화려한 시기가 지나게 나면 내 인생에 진짜 뭔가 남겨줄 뭐 그러한 그 시기에 또 내가 뭘 하려고 뭐 오만한 것을 다 투자를 해가고 새로운 걸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인생의 어떤 순리적으로 봤을 때 자연의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는 거죠. 만약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정년퇴직하고 다 털어 넣어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래 할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기 잘 당하는 거라. 여기 투자해봐라. 왜냐하면 또 뭔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살 날이 또 많거든요. 이제는 진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좀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로 신중을 해봐야 되죠. 진짜 확실하게 신중.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때거든. 해서는 안 될 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맞지 않다. 그런데 일단은 아니다. 아닌 걸로 끊어놔놓고 한 번 더 신중을 거듭해서 해봐야 된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 삼합하고 삼합이 같이 그만큼 같이 다닌다는 것은 삼합의 기운이 그만큼 똘똘 뭉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럼 삼합은 이제 이해되시죠? 예, 또 하나 남아 있는 육합. 자, 육합은 자, 육합은 이 손으로 이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요거는 그림을 손으로 그려드릴게요. 맞죠? 신유술. 아니다.
예, 신유술. 이거 뭐 방위는 똑같죠. 해자축 밑에 깔려 있고 인묘준 목국이고 사오미 화국이고 그죠? 신유술 금국이가. 요거는 이제 여기에 엄지손가락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왼손으로 이제 요래 되겠죠. 요래. 왼손 요래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손가락 끝이 신이 되죠. 신유술. 그 마지막 손가락 뿌리가 해. 그저 밑에 다 손가락 뿌리에 해, 자축, 인묘진, 요 손이라 생각하면 12개. 옛날에 와 그런데 이래 손안 집습지가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요 모양이에요. 일단 요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손만 보면 우리가 외우지는 못해도 손을 자세히 보면은 합평충파해 이거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이전에 이제 하나하나를 아셔야 되니까. 조금 전에 삼합 해볼게요. 삼합자부터 시작해갖고 앞뒤로 4칸씩 가면 되잖아요. 신자진 나온다네. 4살터울이라 했으니까 지금 포함하면 5칸 되고 그죠? 그래도 이제 다 손안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육합은 뭐냐면 자, 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자축의 합이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쥐띠하고 소띠하고도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쥐띠하고 소띠하고도 잘 맞다. 그리고 손에 보면은 바로 옆에 붙은 거잖아. 쥐 다음에 소자잖아. 그죠? 자축, 인묘진사 이래 나가는 쥐 다음에 소거든. 그러니까는 쥐 요거 내 바로 앞에 있는 소띠랑도 잘 맞구나. 그죠? 그래 쥐띠보다는 소띠가 1살 적잖아. 그죠? 그래 잘 맞구나. 이래 보시면 되고. 쥐띠 소띠랑은 잘 맞다. 자, 그다음에는 요 이제 두 번째 손가락 뿌리죠. 이는 두 번째 손가락 뿌리하고 마지막 손가락 뿌리하고 인해합. 인해합 의해서 목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축은 합은 해서 이 토가 만들어져요. 항상 만들어지는 건 토 기준점이 토입니다. 토가 만들어지고 인해합 목이 만들어진다. 자축합도. 자, 그다음에 또 묘는 인 했으니까 묘는 또 저쪽 손가락에 있는 건 끝에 있는 묘술의 합이 된다. 묘술은 활을 뜻합니다. 그래 범띠하고 돼지띠하고도 잘 맞고, 그죠? 토끼띠하고 개띠하고도 또 잘 맞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용띠는 지금까지 요거 봤을 때 용띠는 어느 거와 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그죠? 그래 진유합금. 그 진유. 그래 용띠도 닭띠랑은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닭띠랑은. 아까 이야기했는 여기 자나 그다음에 유나 묘나 오나 이런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굉장히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요. 굉장히 세다니까 기운이. 특히 이제 이 닭은 벼슬 이 닭벼슬 있잖아요. 장닭.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용띠랑은 잘 맞다. 또 그러면 또 아직 남았으니까. 그럼 요 뱀띠는 또 당연히 이거겠죠.
뱀띠는 당연히 신이란 글자 원숭이 띠와 또 잘 맞다. 그래 손해 보면 쉽잖아요. 바로 옆에 거까지 하나 올라가면서 끝에 거 하고 이래 그죠? 이래 합의되더라는 거죠. 사신 합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축합토 이렇게 돼요.